엑기스만 쏙쏙 뽑아보는 중입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이게 뭔지 알아야 지금 문제 다 풀어주는 시간 아닙니다. 대신에 내가 이런 거를 짚고 갔었는지, 그래서 지금 저랑 이거 보고 있는 겁니다. 예비고1 학생들 모의고사 풀고 계신가요? 시험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제가 14학년도 문제를 통해서 대략 설명을 드렸죠. 오늘은 15, 16, 17학년도 문제를 보면서 일일이 문제풀이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어휘, 개별적으로 알아야 되는 한자어, 추상어도 있고요. 파트별로 반복해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나 유용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만 일괄 쭉 나열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제를 푼 학생들은 내가 이런 거를 짚고 갔었는지 떠올려 보시고요. 아직 문제를 안 풀었거나 풀 시간이 없다는 학생들, 그렇더라도 이 문제지를 통해서 개념들을 속성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얻어가는 게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방에서 촬영하면서 빛이 균일하지 못하니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내용에만 집중을 하고 싶은데 그런 요소들을 좀 차단해보고 싶기도 하고, 일단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찍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도상으로 테이블이랑 뒷벽면 이런 데 여백이 좀 나오는 편이라서 자막 공간으로 그런 데를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15, 16, 17학년도 3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각각 화작문 파트에서 나오는 선택지를 위주로 짚어보겠습니다. 15학년도 1번의 1번 선택지, 관용 표현, 속담, 격언 등 많이 쓰는 표현.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이게 뭔지를 알아야 답을 고르는 거죠. 4번의 1번 선택지, 비언어적 표현. 쉽게 생각해서 말로 직접 하지 않는 거. 표정, 몸짓, 행동. 의사표현을 할 때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동반될 수도 있고요. 참고로 반언어적 표현은 말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뒤따르는 표현인데요. 말하는 톤 있죠. 강약, 높낮이, 어조. 화법은 말하기 파트고 그래서 이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장문이죠. 2번 선택지, 호응관계. 성분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글이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 서술어의 호응. 준호의 장점은 성실하다는 것이다. 장점은 이라는 주어랑 뭐뭐하다는 것이다 랑 어울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 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호의 장점은 성실하다. 언뜻 보면 이걸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 예문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나는 피자와 콜라를 마셨다. 콜라는 마신 게 맞지만 피자는 먹는다라고 별도로 호응하는 서술어를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문장은 나는 피자를 먹고 콜라를 마셨다. 장문 파트에서 호응 관계를 논할 때 이런 걸 떠올리셔야 합니다. 지금 7번 보는 중입니다. 3번 선택지 이중 피동. 피동은 뭐였죠? 능동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행위의 주체가 뭔가 당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었어요. 피동형을 필요에 맞게 제대로 한 번을 써야 되는데 능동을 피동형으로 만들 때 이히리기, 접사가 붙는 경우도 있고요. 보다 보이다, 먹다 먹히다, 풀다 풀리다, 안다 안기다, 또 되다, 어지다, 개되다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선출되다, 파괴되다. 근데 그런 요소들이 중첩돼서 쓰이면 이중피동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 말 중에 쓰이다도 쓰다의 피동형입니다. 그래서 얽다의 피동은 얽히다가 돼야 되는데 본문에 얽혀진, 그러면 얽히어지다의 형태로 히와 어지다가 중복돼서 쓰인 거거든요. 4번의 문장 연결관계는 접속어 신경 써야 되고요. 5번의 문단의 통일성은 주제에서 벗어난 것을 골라내서 삭제하라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8번의 2번 선택지 시간의 순차적 흐름, 시간 순서로 흘러가는 거. 10번의 보기 박스 모양의 조건의 비유적 표현, 직유, 은유, 의인 이런 것들이 하위 항목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그 표현이 쓰인 문장을 고르겠죠? 11번부터는 문법입니다. 11번 보기에 자음, 기역, 니은 이런 것, 음절 끝, 음절은 한 글자. 그럼 한 글자 끝에 자음이 온다는 얘기는 받침을 얘기하는 거죠. 받침 이콜 음절의 끝소리. 탈락, 자음군 단수나 무리군자 써서
자음의 덩어리, 받침에 쓰는 겹받침 있죠? 물건값, 비읍시옷, 닭, 리을, 기역. 발음될 때는 그 두 개 중에 하나로 발음됩니다. 그것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고 갑, 시옷이 탈락, 닭, 리을이 탈락. 지금 문제 다 풀어주는 시간 아닙니다. 대신에 보기나 선택지에 나온 용어, 이것들을 추려서 일괄 정리함으로 해서 엑기스만 쏙쏙 뽑아보는 중입니다. 12번 보기에 목적어, 서술어. 아까 문장 호응에서 얘기했고요. 14번 보기 수식하는 말, 수식은 꾸며준다는 거. 귀여운 동생, 동생을 꾸며주는 귀여운이 수식하는 기능을 갖겠고, 보기 마지막 줄 중의적, 의미가 둘 이상으로 해석 가능해서 애매한 경우. 1번 선택지, 귀여운 동생의 강아지가 있다. 동생이 귀여울 수도 있지만 강아지가 귀여운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별해 주려면 쉼표를 찍거나 귀여운이라는 말의 위치를 바꿔주거나, 오늘 화작문만 보는 거라서 16년도 갑니다. 1번에 1번 선택지 경험을 환기. 환기는 불러일으키는 거, 떠오르게 하는 거. 2번에 일화, 이야기, 에피소드. 3번에 구체적 수치, 숫자가 제시된다는 거죠. 이렇게 통계 자료나 객관적 수치가 나왔을 때 발표나 주장에 신뢰성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3번의 1번 선택지,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감. 화법 파트에서 말하는 내용이 믿을만 하냐의 여부를 살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장합니다. 4번 문제 말하기 방식. 말하기의 내용이 아닌 발화의 스타일을 묻는 것입니다. 4번의 4번 선택지 비언어적 표현, 앞서 설명했고요. 5번 선택지 관용 표현, 역시 나왔습니다. 8번 문제 보기 박스의 마지막 줄 격언, 명언 활용. 이것이 관용 표현이랑 유사하겠습니다. 9번의 4번 선택지 비유적 표현, 역시 나왔었고요. 문법입니다. 11번 보기 순행동화, 역행동화. 동화는 같아지는 거. 음음 변동 중에 자음동화 기억하시죠? 순행, 역행은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신라시대의 신라처럼 뒷글자 라의 첫음인 리을의 영향으로 실 이렇게 앞 음절이 바뀌는 거 역행입니다. 순행은 뒷글자의 자음이 바뀌는 거겠죠? 13번 보기 혼문장. 홑이라는 말은 단일한, 하나의 이런 뜻인데 혼문장은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도 사실 배웠고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어졌다는 건 혼문장과 혼문장의 결합. 보기 2를 보면 크게 어렵진 않아요. 혼문장 사이에 기역은 그리고, 니은은 그래서, 디귿은 그렇지만 으로 연결된 거거든요. 2번 선택지 절, 4번 선택지 나열, 대조. 1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선택지 용어를 모르면 안 됩니다. 1번 합성어, 2번 모음, 3번 울림소리, 4번 사물의 이름, 이건 명사란 얘기고요. 5번 된소리, 거센소리. 15번 보기 어근, 접사. 어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는 사과나무.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것은 달리기. 다음 17학년도 4번의 1번 선택지 경험을 환기. 앞에 나왔었고요. 보면 나오는 표현이 계속 많이 나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저랑 이거 보고 있는 겁니다. 4번 선택지 청중과 상호작용. 화자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청자의 반응을 끌어내는. 6번에서 8번 문제로 이어지는 박스의 텍스트들 있죠? 거기 글쓰기 전 떠올린 생각 A, B, C, D, E 중에 E에 참여를 촉구, 참여하도록 요구한다. 8번 문제 역시 장문 파트의 고쳐쓰기. 선택지 X입니다. 1번 조사, 3번 문장 성분, 4번 의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앞에서 말한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함과 같겠죠? 9번의 보기, 묻고 답하는 방식, 사례를 들어, 비유적 표현, 대조적 대상, 차이점 중심. 11에서 12번으로 이어지는 문제에도 지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지문의 용어들입니다. 첫째 줄 서술어, 용언, 동사, 형용사. 둘째 줄 체언, 밑에 예문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 단락에 두 번째 줄 어간, 그 밑에 어미, 그 밑에 활용. 다시 예문들 나오고 그 밑에 단락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명령형, 그리고 그 다음 줄 청유형, 그리고 마지막 줄 감탄형. 물론 지문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입니다. 13번 박스 음운 변동, 교체, 탈락, 첨가, 축약. 14번 보기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 그리고 목적어, 부사어. 15번 보기 반의어. 자, 여러분, 개념서를 보고 정리할 수도 있지만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몇 점쯤 나오나 점수만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를 푸는데 기본이 되는 어휘, 용어, 개념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가야 의미가 큰 것입니다. 2020년 3월에 볼 첫 모의고사를 위해서 14년부터 19년도까지의 3월 모의고사 6회분을 풀자고 한 것은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채점만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아예 안 푼 것보다는 낫겠지만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 단계를 빠뜨린 거죠. 다음에 비문학 독서 지문과 문학 파트도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그 소음 때문에 정말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영상을 그냥 끊자니 그러면 또 업로드가 지체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망치 소리를 피해서 몇 초 기다렸다가 지금처럼 다시 말하고 힘들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들리는 부분이 있다면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